파란만장 라디오. 반갑습니다. 세상의 별의별 일들을 생중계하는 파란만장 라디오 DJ 도윤태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충격적인 실화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정말이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내 며느리가 사실은 내 첫사랑이었다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55세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25년 전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을 때 김 씨는 혼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바로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25세였던 김 씨는 대학 동기였던 이연주 씨와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주 씨는 키 165cm의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항상 밝게 웃는 여자였죠. 김 씨는 연주 씨를 보면 심장이 뛰어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연주야, 나랑 결혼하자. 졸업하면 바로 혼인신고하고 싶어. 김 씨가 졸업을 앞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연주 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미안해 오빠. 나는 오빠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연주 씨가 말한 더 좋은 조건의 남자는 당시 대기업 간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연주 씨를 떠나보내야 했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상처를 딛고 2년 후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고 착실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아들 현우도 올해 27세가 되어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을 앞두게 된 거죠. 그런데 현우가 집에 데려온 예비 신부를 보는 순간 김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여자는 분명 이연주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짧아졌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연주 씨도 김 씨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어머, 설마 김도현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주 씨죠.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활짝 웃으며 말했죠. 아빠, 어떻게 연주 이모를 아세요? 연주 이모는 제 회사 선배예요. 그렇습니다. 연주 씨는 현우보다 5살 많은 32세였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선배였던 겁니다. 김 씨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의 첫사랑이 이제 며느리가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연주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어요. 여보, 연주 씨 정말 착하고 예쁘더라. 현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 하지만 김 씨는 복잡한 심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연주 씨가 김 씨를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빠,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워요. 연주야, 현우는 모르는 일이잖아. 우리가 예전에 사귄 걸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기가. 그때 연주 씨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오빠를 떠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그때 다른 남자를 택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는 오빠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김 씨는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뭐라고? 내 아이를? 네. 그런데 그 남자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는데 아이는 유산됐어요. 그 후로 계속 아이가 안 생겨서 결국 이혼했고요. 연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씨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아버지가 될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연주 씨가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연주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 키울 수 있었는데. 오빠도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현우가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하는 말이 30년 전 오빠가 저한테 한 말과 똑같더라고요. 연주 누나, 나랑 결혼해주세요.
정말 사랑해요. 누나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첫사랑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건 정말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연주 씨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현우를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가 현우 눈을 보면 30년 전 오빠가 생각나거든요. 눈빛이 똑같아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연주 씨가 현우와 사귀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무의식 중에 연주 씨가 자신의 흔적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우가 아버지를 찾아와 이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빠, 연주 누나가 요즘 좀 이상해요. 아빠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고 아빠 사진도 보여달라고 하고. 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주 씨가 현우에게 과거를 털어놓으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냥 예비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아닐까? 하지만 현우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누나가 어제 술 마시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를 보면 옛날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난다고.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연주 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산책로에서 만났습니다. 연주야, 현우한테 뭔가 이상한 말 했다며?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 오빠, 미안해요. 술 마시고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 관계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연주 씨가 갑자기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현우를 볼 때마다 30년 전 오빠가 생각나요. 그때 우리가 못다한 사랑이 자꾸 생각나고. 연주 씨는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첫사랑의 온기였죠. 오빠, 한 번만 우리가 30년 전 그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해봐요. 김 씨의 이성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막을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빠, 이게 뭐예요? 현우가 두 사람의 포옹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김 씨와 연주 씨는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현우야, 현우야, 누나가 설명할게. 하지만 현우는 말없이 돌아서서 뛰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와 연주 씨는 멘붕 상태가 되었죠. 가장 들키면 안 될 사람에게 가장 안 될 장면을 들킨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씨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집에 와서 아버지와 연주 씨의 관계를 폭로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연주 누나랑 바람 피워요. 제가 직접 봤어요. 김 씨의 아내는 충격에 쓰러질 듯 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설명해봐.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전 연주 씨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말했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5년간 결혼 생활이 뭐였어? 나는 평생 첫사랑의 대체품이었던 거야? 현우도 분노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여자친구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첫사랑 어쩌고 하면서 과거 핑계 대면서요. 김 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휘둘렸어. 용서해달라. 하지만 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주 씨가 김 씨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저 회사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현우랑도 이제 끝이고요.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연주야,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해서. 아니에요, 오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전 그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게 잘못이었죠. 연주 씨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오빠, 사실 저 현우한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현우 아버지가 김도현 씨라는 걸 알고 호기심에 가까워진 거였어요. 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주 씨가 의도적으로 현우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그럼 현우는 어떻게 생각해? 진짜 사랑한 거 아니야? 처음엔 호기심이었지만
나중엔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현우를 볼 때마다 오빠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사랑인지 과거에 대한 집착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연주 씨는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김 씨 가족에게는 큰 상처만 남겼죠. 현우는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내는 김 씨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왔거든요. 아빠, 저도 생각해봤는데 연주 누나가 저한테 접근한 이유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누나도 결국 아빠 대신 저를 선택한 거였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현우의 성숙한 모습에 김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회복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죠. 여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지? 절대 없을 거야.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내 가족이 누구인지. 6개월 후, 현우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건전한 만남이었죠. 회사 후배인 24세 여직원과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것입니다. 김 씨는 이번엔 과거의 그림자 없이 순수하게 며느리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연주 씨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우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죠.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현우는 새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서 김 씨는 진짜 행복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죠.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은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가끔 연주 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닌 하나의 추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30년 전이 첫사랑이 주는 설렘도 그로 인한 아픔도 모두 지나간 일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김 씨의 아내도 이제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여보, 그때 일 때문에 우리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래,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현우도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아빠, 그때 일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사랑과 착각을 구분하는 법을 말이에요. 가족들은 그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지금 김 씨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우 부부는 첫 아이를 가졌고 김 씨는 곧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연주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현우를 통해 가끔 소식이 들려오는데 부산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재혼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도 드디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첫사랑의 추억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해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